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1일 밤 9시 반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이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만 미국의 관례에 따르면은 언론이 당선 확정을 발표를 하면은 그게 기정사실이 되고, 그 다음에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 사이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관례를 무시하고 지금 대선 불복을 위한 소송전을 펼치고 있는데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은 한 20군데 이상 소송을 냈는데 다 기각이 됐습니다. 이제는 안 되니까 선거 관리인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먹히지 않습니다. 공화당 소속 각 주의 선거 관리인들조차도 트럼프의 압력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년 1월 20일에 백악관 주인이 조 바이든으로 바뀌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조 바이든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인에게 유리한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미국 대통령의 그 막강한 힘을 활용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킬 것이냐, 더 나아가서 자유통일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 유튜브는 바이든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세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걱정입니다. 조 바이든이 1월 20일에 대통령에 당선된,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는 그러면 바이든 타도 반미운동을 할 겁니까? 미국 대사관 앞으로 몰려가가지고 바이든 물러나라고 할 겁니까? 참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선거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트럼프라는 무례한 사람과 바이든이라는 신사가 대결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좋은 사람, 굿맨을 선택을 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을 평할 때 이 굿맨이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부시 전 대통령도 축하 전화를 한 다음에 발표한 성명에서 나는 조 바이든이 굿맨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굿맨과 배드가이라고 할까요? 의 대결에서 굿맨이 됐다는 게 쉽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무례한 사람과 교양인이 대결해가지고 교양인이 이겼다는 겁니다. 이번 대선의 본질은 그러니까 거짓말과 참말, 선과 악의 대결이었다는 느낌까지 듭니다. 우리가 흔히 문명이라고 할 때 시빌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 시빌리티란 말이 있습니다. 시빌리티는 영어로는 예의라고 번역을 합니다. 디선시하고 좀 비슷한 말인데요. 예의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문명이 인간 사회에서 그게 표현될 때는 예의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트럼프와 문재인 정권의 공통점은 권력을 선동적으로 운영하여 문명의 인간 사회 작동 원리인 예의를 해치고 있는 점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의 정치판 트럼프가 뭘 펼치는 선동전에 그게 무슨 예의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디선시가 있습니까? 시빌리티가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예의를 모르는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법치 파괴 대통령보다 더 심한 악평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문명이든 예의든 법치이든 모든 것은 2 더하기 2는 4다른 이 사실에 합의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억지를 부리는 사람과 대화가 됩니까?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는 사람과 서쪽에서 뜬다는 사람이 만나서 대화가 됩니까? 친교가 됩니까? 상호 존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와 문재인은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소중한 사실 존중에 대한 합의 정신을 파괴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걷는 길은 문명 파괴의 길이죠. 이 바이든은 연설을 할 때마다 이 인간성을
강조를 해요. Time to heal in America. 미국은 이제 치유할 시간입니다. 뭐 이런 말, 디선시란 말도 잘 쓰고요. 인간의 본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링컨을 좀 닮았습니다. 그래서 링컨 생각이 났는데, 링컨의 재임 기간은 1861년에서 1865년까지입니다. 남북전쟁 기간과 딱 일치합니다. 그는 60만 명이 죽는 내전을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미국을 하나로 통합한 통일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가장 존경을 받고 있죠. 링컨은 재선된 다음에 취임을 했는데 그날이 1965년 3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이 내전이 남북전쟁이 끝나기 한 달 전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며칠 후에 암살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연설로 보입니다. 이게 취임 연설이, 재취임 연설이죠. 재취임 연설이 미국에서 아주 게티스버그 연설 이상으로 명문으로 칩니다. 특히 이 연설의 마지막 문단을 미국 사람들은 달달 외웁니다. 영어도 아주 명문인데 이걸 번역을 하니까 이런 글이 됩니다. 누구에게도 악의를 갖지 않고 모든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그 정의로움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일을 끝내기 위하여, 이 나라의 상처를 꿰매기 위하여 이 싸움의 짐을 져야 했던 사람과 그들의 미망인과 고아가 된 그들을 돌보고 우리들 사이의, 그리고 모든 나라들과의 정의롭고 영원한 평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일을 다하기 위하여 매진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쿨해집니다. 이런 링컨의 전통을 이어받은 바이든이 당선되었으니까 이제 한국인에게 어떤 좋은 일을 하도록 우리가 바이든을 필요하면은 로비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김구 선생은 위대한 독립투사죠. 마지막 한 1, 2년은 오판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했다는 점을 빼면은 참 위대한 독립투사인데, 이분이 쓴 100번 일지에는 계급 독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간파한 대목이 나옵니다. 독재 중에서 가장 무서운 독재는 어떤 주의, 즉 철학을 기초로 하는 계급 독재다. 군주나 기타 개인 독재자의 독재는 그 개인만 제거하면 그만이지만은 다수의 개인으로 조직된 한 계급이 독재의 주체일 때에는 이것을 제거하기는 심히 어려운 것이다. 김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독재는 그보다도 큰 조직의 힘이거나 국제적 압력이 아니고는 깨뜨리기 어려운 것이다. 문재인 정권도 지금 북한 정권을 따라서 계급 독재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파퓰리즘 정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남북한의 계급 독재보다 더 큰 조직의 힘은 현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의 등장은 이 계급 독재를 흔들고 타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서 이 국제적 압력의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말이죠, 1933년 스위스에 있었던 국제연맹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스위스로 가서 한 반년 동안 체류하면서 유럽 여러 나라를 여행을 했습니다. 특히 7월에는 소련의 모스크바로 들어가 3박 4일간 체류하고 나왔습니다. 공산당은 호열자와 같다. 인간은 호열자와 같이 살 수 없다는 신념의 소유자가 왜 소련에 들어갔을까요? 왜 소련에 갔을까요? 이승만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왜 자기가 소련에 갔느냐? 거기서 뭐 환대를 받지 못하고 곧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씁니다. 당시에 좌우간 우리 일은 독립이죠. 일본과 미국이 충돌하는 때라야 활동력이 생길 터이요. 일본과 미국 충돌은 조만간 면할 수 없을 것이며
이 충돌이 나는 때에는 소련이 미국과 응원할 터인데 한패가 될 것인데 시베리아 한인이 한 힘을 쓰게 될 터이라. 그러므로 소련 당국과 협의하고 미국에 돌아와야 원대한 계획이 될 것이요, 이만한 준비가 없이는 장래에 기회가 온다 하여도 군물이나 군대 물자입니다. 경제력 등에서 응원을 얻기 불능인 고로 모험적으로 가볼 작정 이외다. 뭐냐면은 한국이 독립을 하려면은 미국과 일본이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을 때려 부숴야 한국이 독립한다.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이게 이승만의 신념이었습니다. 1933년에. 실제로 그 8년 뒤에 그렇게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미국과 일본이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소련이 미국 편을 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소련이 미국 편을 들면은 한국 사람은 할 일이 없느냐? 있다. 소련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을 매개로 해가지고 소련의 협조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소련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겠다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압력을 의식한 소련이 그런 이승만을 만나주지 않고 내보냈습니다만은 이 정도의 준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승만인 것 같으면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이든이 당선됐다. 이제 한반도에서 계급 독재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그러면 바이든 또는 민주당과 친한 한국의 전문가들, 친미 인사들, 외교 인사들, 이런 사람들을 조직해가지고 지금쯤 바이든 만나러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국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이 대표단을 보냈어요. 민주당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이든을 이 문재인 정권이 또 이용하면 안 되죠. 그럼 또 트럼프 꼴이 날 것 아닙니까? 바이든 쪽과 친면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보내서 바이든을 우리 편으로 끌어야 되는데, 그 바이든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해가지고 규탄하는 좌측 무파가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바이든 당선은 코너로 몰린 한국인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결정적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이용을 해야 됩니다. 기회가 왔다고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 버립니다. 감사합니다.